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아마 이 영상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실제로 남긴 후회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책을 가볍게 펼쳤다가 생각보다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읽는 내내 계속 멈추게 됐거든요. 아,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싶어서요. 이 책은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가 실제 환자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5가지 후회를 정리한 내용이죠.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에 가까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책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사람들은 실패보다 안 해본 것을 더 후회한다. 조금 무겁죠. 그런데 더 들어보면 더 현실적입니다. 첫 번째 후회는 이거예요. 나는 내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지 못했다. 이 말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다가 끝을 맞이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이걸 보면서 그렇지, 다들 그렇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도 안정적인 게 더 중요하지 하면서 접었던 순간들,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선택을 바꿨던 기억들, 이게 쌓이면 결국 자기 삶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만든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책임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무작정 나답게 살자는 말은 너무 이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완전히 나답게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일부는 지켜야 한다. 작게라도, 아주 작게라도요. 예를 들어 하루 1시간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한다든지, 남 눈치 안 보고 한 번쯤은 선택해본다든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선택들 중에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은 건 뭐일까요? 두 번째 후회는 더 현실적이에요. 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었다. 이건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부분이에요.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때 그렇게까지 일에 매달릴 필요 없었는데. 이 말을 보면 좀 허탈하죠. 우리는 지금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있는데 정작 끝에서는 그걸 후회한다니.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르게 느꼈어요. 이게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왜 일하는지 잊지 마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목적이 사라지고 일 자체가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부터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저도 한동안은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해진다는 생각으로 계속 달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중은 잘 안 오더라고요. 항상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바빠지고. 그래서 요즘은 기준을 하나 바꿨어요. 지금 이 시간을 나중에 후회할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선택이 조금 달라집니다. 세 번째 후회는 생각보다 더 단순해요.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이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상처받기 싫어서 혹은 그냥 타이밍을 놓쳐서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죠.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다 알면서도 안 하다가 결국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부분 읽을 때 솔직히 좀 찔렸어요. 왜냐면 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게 착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감정은 표현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비슷해진다.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맞는 말 같아요. 물론 모든 감정을 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할 때도 있고 상황을 봐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정말 중요한 감정은 미루지 말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해야지 라는 말은 생각보다 위험하니까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을 말한 게 언제였나요? 네 번째 후회는 조금 의외였어요. 나는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냥 바빠서 놓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오래된 친구들. 예전에는 그렇게 가까웠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다시 연락하기에는 어색해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관계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그걸 많이 아쉬워한다고 해요.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각자 바쁘니까 라는 생각으로 쉽게 넘겼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한 관계는 편할 때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연락 한 번, 짧은 메시지 하나. 그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물론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소중한 몇 명 정도는 조금 더 신경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 후회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이 문장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행복은 그냥 오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은 의외로 행복해지는 선택을 피한다고 해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현재에 안주하면서 결국 더 나은 선택을 스스로 막는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뜨끔했어요. 왜냐면 저도 굳이 바꿀 필요 없지 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정이 아니라 그냥 회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다.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말은 곧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도 결국 내 선택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이 책은 무작정 자유롭게 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선택은 하라는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완벽한 답은 없어요. 근데 최소한 완전히 후회할 선택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책은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입니다. 과장도 없고 꾸밈도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섭고 더 현실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개발서라기보다 인생의 끝에서 거꾸로 보는 안내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단순해요. 깊이 있는 이론이나 새로운 개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뻔한 이야기 아닌가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들을 정확하게 찌르거든요. 이 책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 삶이 맞는 방향인지 고민하는 분들, 바쁘게 살고 있지만 어딘가 허전한 분들, 혹은 인생을 한 번쯤 점검해 보고 싶은 분들, 반대로 지금 당장 실용적인 기술이나 성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이야기하는 책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기고 싶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는 계획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대신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 선택, 나중에 후회할까? 이 질문 하나를 더 자주 하기도 했어요. 아마 완벽하게 후회 없는 삶은 없을 거예요. 근데 덜 후회하는 삶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선택 정말 괜찮을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생각할 계기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